제25화 엄마는 위대한 사람.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좋은 칭찬입니다. 샵 일별이 지는 새벽.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35살의 김미선 가명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늘 그랬듯 문을 열기 전 깊은 한숨을 한 번 내쉬고 얼굴에 미소를 그렸다. 우리 준이가 깰라. 신발을 벗으며 아들의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뒤꿈치가 달아있었다. 지난주에 새 신발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달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10살 배기 아들 준우가 잠든 모습이 보였다. 책상에는 숙제를 하다 잠든 듯 공책이 펼쳐져 있었다. 미선은 아들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엄마가 미안해. 속삭이듯 말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미선은 또다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낮에는 식당 서빙을, 저녁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그리고 새벽이면 혼자 울었다. 하지만 곧 해가 뜨면 그녀는 다시 씩씩한 엄마가 되어야 했다. 샵이 성장하는 아픔. 엄마, 민수네 집은 텔레비전이 되게 커요. 우리 집 텔레비전은 왜 이렇게 작아요? 준우야, 우리 집 텔레비전도 예쁘잖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준우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집과 자신의 집을 비교하게 된 것이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들, 그리고 항상 바쁜 엄마. 미선은 아들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식당 일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저녁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해야 했다. 선생님, 준우 어머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많아서. 주말에는 시간을 낼 수 있는데 준우가 요즘 수업 시간에 자주 조는 것 같아서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준우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알고 보니 준우는 밤늦게까지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를 기다리며. 엄마가 늦게 들어와도 깨어 있으면 안 돼. 알았지? 네. 근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그날 밤 미선은 평소보다 더 오래 울었다.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우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학원을 다닐 때 그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다. 새 옷이나 장난감을 사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아들의 모습이 미선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현실이었다. 샵 3 숨겨진 마음들. 엄마, 나 학원 다니고 싶어. 어느 날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3학년이 되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수학, 영어, 과학. 방과 후에는 다들 학원 가방을 메고 분주히 움직였다. 그래, 엄마가 알아볼게. 미선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가계부를 펼쳐보며 한숨만 나왔다. 월세, 공과금, 식비. 빠듯한 살림에 학원비를 추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결국 그녀는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나 더 하기로 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을 줄이면 될 것 같았다. 괜찮아, 난 괜찮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중얼거리며
그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만큼 강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다 보니 점점 지쳐갔다. 어머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식당 주방장님의 걱정 어린 말에도 그녀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두통에 시달렸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다. 준우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처럼 학원 얘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도서관에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거절하고 책을 읽었다. 준우야, 가끔은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 괜찮아요, 엄마. 전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들의 그런 말들이 미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10살 배기가 이렇게까지 어른스러워야 하는 걸까? 밤마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준우의 책가방을 정리하다가 구겨진 쪽지를 발견했다. 일기장에서 찢어낸 듯한 종이였다. 샵3 숨겨진 마음들. 엄마, 나 학원 다니고 싶어. 어느 날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3학년이 되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수학, 영어, 과학. 방과 후에는 다들 학원 가방을 메고 분주히 움직였다. 그래, 엄마가 알아볼게. 미선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가계부를 펼쳐보며 한숨만 나왔다. 월세, 공과금, 식비. 빠듯한 살림에 학원비를 추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결국 그녀는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나 더 하기로 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을 줄이면 될 것 같았다. 괜찮아, 난 괜찮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중얼거리며 그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만큼 강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다 보니 점점 지쳐갔다. 어머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식당 주방장님의 걱정 어린 말에도 그녀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두통에 시달렸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다. 준우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처럼 학원 얘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도서관에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거절하고 책을 읽었다. 준우야, 가끔은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 괜찮아요, 엄마. 전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들의 그런 말들이 미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10살 배기가 이렇게까지 어른스러워야 하는 걸까? 밤마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준우의 책가방을 정리하다가 구겨진 쪽지를 발견했다. 일기장에서 찢어낸 듯한 종이였다. 샵4 마음의 편지. 구겨진 쪽지에는 준우의 서툰 글씨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리 엄마는 슈퍼히어로예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해요. 하지만 항상 웃어요. 제가 학원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래, 엄마가 알아볼게 하면서 또 웃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화장실에서 우시는 걸 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 학원 안 갈게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엄마가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엄마.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들 몰래 울던 눈물이 이제는 멈출 수 없는 강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던 걸까?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견뎌왔던 걸까? 엄마. 현관문이 열리고 준우가 들어왔다. 울고 있는 엄마를 본 준우도 눈물이 났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가 최고예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모자는 서로를 꼭 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서로를 위해 숨기고 있던 마음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눈물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준우야, 이제 우리 솔직하게 말하자. 힘들 때는 힘들다고. 네, 엄마도요. 더 이상 혼자 울지 마세요.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선은 무리한 야간 알바를 그만두고 주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준우는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샤보 새로운 시작.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다. 미선은 야간 알바 대신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급여는 조금 줄었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아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볼래요? 그래, 준우야. 어떤 일이 있었어? 저녁 식사 시간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비록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준우도 많이 달라졌다. 더 이상 혼자 끙끙대며 공부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고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며 실력을 키워나갔다. 선생님, 준우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카페 일을 시작하면서 미선에게도 작은 즐거움이 생겼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만드는 일이 즐거웠다. 게다가 카페 사장님이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를 제안해 주셨다. 미선 씨, 솜씨가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봐요. 자격증 따면 시급도 올려줄게요. 감사합니다. 꼭 도전해보겠습니다. 미선은 틈틈이 바리스타 공부를 시작했다. 준우는 엄마의 가장 열정적인 응원자가 되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시험 공부 도와드릴게요. 우리 아들 고마워. 서로를 위해 숨기고 살았던 마음들이 이제는 서로를 위한 힘이 되었다.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샵 에필로그.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엄마, 제가 장학생 됐어요. 정말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준우는 학교 전체 수석을 차지하며 장학생이 되었다.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던 습관이 만든 결실이었다. 미선도 이제는 카페 매니저가 되어 있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녀의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급여도 많이 나아졌고 더 이상 여러 개의 알바를 뛰지 않아도 되었다. 준우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네, 근데 엄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식당에 앉아 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제가 아빠 이야기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도 알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엄마가 더 감사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 잎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모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 서로를 위해 참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 엄마, 나중에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가게도 내드릴 거예요. 그래, 엄마는 우리 준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 근데 엄마 이제는 진짜 울지 마세요. 그래, 이제 울지 않을게. 우리 이제 같이 웃으면서 살자. 봄날의 햇살이 그들의 발걸음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힘들었던 날들은 이제 추억이 되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후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것, 혼자가 아닌 서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